안녕하세요, 임트로TV입니다. 오늘은 흡연 9년 차였던 제가 담배를 끊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연법을 시나브로 금연법이라고 제 마음대로 부르는데요. 왜 시나브로 금연법인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흡연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금연을 해서 흡연을 한 기간하고 금연을 한 기간하고 이제 정확히 지금 9년 그렇게 돼 있죠. 금연하는 9년 동안은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물은 적도 없고요. 중간에 이제 실패하고 다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담배를 끊게 된 이유는 혈압이 제가 좀 높아요. 그렇다고 고혈압까지는 아니고 건강검진 받으시면 재검 뜨는 그 딱 수치 있잖아요. 고혈압은 아닌데 좀 높은 편이라서 재검을 받아야 되는 그 짜증나는 그 수치 있잖아요. 꼭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좀 이제 혈압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 당시에 TV에서 어떤 다큐를 봤는데 애기 아빠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안았는데 그 애기 옷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그런 좀 굉장히 자극적인 다큐를 봐가지고 거기서 좀 제가 충격을 먹어서 나중에 태어날 이제 2세를 위해서라도 이제 금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그 담배값 인상 소문이 2011년도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담배가 2,500원 정도였는데 4,500원, 5,000원이 된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4년 11월 28일에 이제 여야가 담배값 인상안에 합의를 했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끊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담배값이 오른 거라 그 당시에 이제 담배값 오르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 그때는 이미 끊었으니까 오르거나 말거나 그랬죠. 담배값 인상 소문이 있었던 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 네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담배값이 대부분 담배 제조 비용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흡연구역은 진짜 돈도 없고 인도에서 피는 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담배를 필 데가 없어요. 없는데 또 세금은 많이 받아요. 담배값 4,500원 중에 세금이 3,318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담배값 중에서는 74%가 이제 세금인 거거든요. 그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서 흡연구역은 2011년이나 2022년이나 흡연구역은 여전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맞잖아요. 담배를 피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지 않으면 벌금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합리적이어도 필 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피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담배를 팔질 말든가요. 그잖아요. 담배는 팔고 세금은 74%나 이제 3,318원이나 부과를 하면서 정작 필 때는 안 만들어놓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온갖 핍박은 다 받으면서 권리는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그런 흡연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저 아파트에도 비상계단에서 담배 피는 새끼 있는데 진짜 걸리면 제가 진짜 아주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흡연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든 게 네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나브로 금연법이 어떤 금연법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나브로라는 거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천천히 라는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도 금연을 하는지 모르게 조금씩 천천히 금연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담배 갑에 보면은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맨 처음에 피웠던 담배가 지금은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지금도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 더닐이 제가 맨 처음에 폈던 담배거든요. 그 더닐 빨간색 더닐이 타르가 6.0mg, 그 다음에 니코틴이 0.6mg 그렇게 함량이 돼 있어요. 맨 처음에 폈던 담배는 그거였고 이제 저 두 번째 폈던 담배가 이제 레종 블루라고 타르가 3.0mg, 그 다음에 니코틴이 0.3mg 이제 반으로 줄었죠. 세 번째로 금연 직전에 피웠던 담배가 그 레종 블랙이었어요. 레종 블랙이 타르가 1.0mg 그리고 니코틴이 0.1mg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가 점점점 이렇게 순해지는 거예요.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점점점 이렇게 줄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만약 이제 여러분이 담배를 조금 순한 걸로 바꿨어요. 타르 6mg에서 뭐 타르 3mg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바꿔서 피시다가 어느 날 이제 원래 피던 거를 다시 한번 펴봤더니 좀 독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미 이제 여러분은 저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6mg, 3mg, 1mg 그래서 이 1mg 담배에 적응이 되셨다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 하루에 피우시는 담배 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하루에 한 갑 태우시던 분이 갑자기 뭐 반갑 이렇게 확 줄면은 이건 어려워요. 유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뭐 5개비씩이라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냐? 하루 5개비를 피우시는 데까지 줄이시면은 이제 진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금연이 정말 코앞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 일 하거나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진짜 막 개빡치는 일이 있어서 이제 15개비로 줄였다가 막 술 마시면서 막 한 갑 피고 두 갑 피고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이제 막 실패했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1mg 짜리 담배에 왔는데 다시 3mg, 6mg 이런 식으로 더 독한 담배로만 돌아가지만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담배 피시는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개빡치는 게 사라지면은 차분하게 15개비, 10개비 이런 식으로 줄이신 그 담배 양에 적응이 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순한 담배로 바꿨고 이제 하루에 5개비까지도 줄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이 목전에 온 거예요. 저도 그렇게 끊었으니까요. 이때 하루나 이틀 정도 한번 담배를 참아 보세요. 생각보다는 수월할 거예요. 막 오늘부터 끊어야겠어. 이제 담배 피지 않겠어. 막 이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팍 끊은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우연찮게 그냥 하루 안 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또 안 폈어요. 이제 3일째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금단현상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뭐 금단현상 같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 이틀 한번 참아보는 게 정말 우연하게 그냥 금연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친구랑 술 약속 없는 그런 날을 잡아서 하루나 이제 이틀 정도 참아 보시면 그렇게 한 3일, 4일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끊을 수 있겠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담배를 한번 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매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걸 내가 그동안 왜 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축하합니다. 금연에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담배를 끊은 지 9년 차가 됐지만 아직도 담배 피는 꿈을 꿔요. 꿈속에서 담배를 피면서 막 엄청 화를 내요. 저 자신한테 어떻게 끊었는데 이거를 피고 있냐 이 병신 새끼야. 저 자신한테 엄청 막 화를 내다가 딱 잠에서 깨어나면은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꿈이라서 진짜 다행이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간절기가 되면은 지금도 담배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아무래도 다시 피지는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미디어에서나 사회에서나 사회 악 취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지 마세요. 그냥 끊으세요. 그냥. 뭐 어렵다고. 저는 그게 억울해서라도 다시 피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담배값이 비싸요. 하루에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이 한 달이면은 12만 6천 원을 쓰는 건데 1년이면은 151만 2천 원이에요. 30대 가장들이 갖고 싶은 거 맘대로 못 사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 눈치도 보이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는데, 여러분 150만 원이 그냥 1년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동 킥보드, 텐트도, 프리스도 다 살 수 있죠. 그죠? 다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안 끊을 이유가 없네요. 그죠?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압으로, 금연법으로 부디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간에 실패하신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금연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소문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 금연할 거니까 이거 내가 만약에 담배 피는 걸 보면은 내가 뭐 10,000원 줄게, 내가 뭐 담배 한 갑 사줄게,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정말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왜 너만 건강해지냐 이거죠.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조용히 노력하시고 금연에 성공하신 다음에 주변에 말씀을 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거는 금연을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클릭하신 거잖아요. 부디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